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셨는지요? 좀 어설프게 들어가는 도입부에 대해서 음악하고 뭐 이상을 깔아놓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 저래서 3주인가 4주 돼가나요? 근데 갈수록 이 참여에 저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슬퍼요. 대단히 슬퍼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경매 강좌가 꽤 괜찮은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좀 요즘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취득세, 하고 뭐 또 양도소득세, 이런 뭐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제 투자에 따른 어떤 의욕이, 많이들 적감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송합니다. 공부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뭐 취득세가 말이지 2주택 같은 8%에서 3주택은 12% 그건 남 탓하지 마세요. 제도 탓하지 마시고, 그런 와중에도 보니까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런 생각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좀 모두 이게 제가 라이브 방송 처음 시작할 때에도 제가 뭐 공정할 맹자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게 생생경매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의 종류인데요. 뭐 경매 종류 해가지고 이제 뭐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막 풀어버리면 사람들이 질려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매 시장에 이런 유행의 물건들이 나왔다 했을 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나아가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낙찰된 물건들 해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경매 물건에 입찰 참여하셨던 우리 선배 경매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뿔도 모르면서 뭐 경매 뭐 할 겐데 와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어제 사실 카페에서도 보면 매주 월, 화, 목 해가지고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상당히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한 15분 정도 일찍 강의를 마쳐버렸는데 뭐 유튜브 방송도 제가 일단 당분간은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일단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볼 참입니다. 일단 뭐 칼은 뽑았으니까 하다못해 무라도 확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자를 무도 없어. 그럼 라이브 방송도 이제 300 바지에 어떻게 방구 빠지듯이 휘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이 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돈을 달라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요, 본인들이 막 서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지금 이제 채팅창 다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박황용님 들어와 계셨고요. 그 다음에 보라미님 들어오셨네. 대천회장님 들어오셨고, 윤영봉님 들어오셨고, 우리 전반장님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최선영님, 임장님 들어오셨네요. 그죠? 나사랑님 들어오셨고, 네, 또 정차장님 들으셨네요. 이렇듯이 막 그냥 채팅창에 조금 전에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도 라이브 방송합니다. 근데 우와, 참여하는 인원이요 2만 명이 넘어. 우와, 대단해.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그런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또 어떤 때는 봐가 연예인들에 대한 그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맞잖아요. 그죠? 내 코가 석자인데 연예인 누가 뭐 어디 가서 불륜을 하고 그거 나하고 뭔 관계 있어?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죠? 우리 냉정하게 접근하자고. 그럼 내가 그런 봐가지고 연예인 누구는 말이지 불륜 이렇게 했다더라. 그걸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게 되면 누가 나라에서 저한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보니까 걔네 또 방송 진행도 안 하고
겉으로 뭐 이런저런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제 저희 여파가 있어가지고, 예, 오늘도 지금 좀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봐가 제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예,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 인간이 말이지 뭐, 라이브 방송한다고 그러면 방송이나 하지 뭐 이렇게 헛짓거리 헛한 소리 하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매의 종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매의 종료하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무슨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적 경매가 나와 있고 또 형식적 경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 영상물에서도 보면은 소위 형식적 경매 가지고요. 지분 경매, 지분을 낙찰 받잖아요. 아파트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걸 내 낙찰 받아요. 받아서 뭐 짧긴데 봐가지고. 뭐 봐가지고 지분 팔든지 사든지 말이지. 오늘도 제가 보니까 어떤 유튜브 상에 영상을 보니까 지분 강의하시는 분인데 참 답답하더라고 봐가지고. 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지분을 투자를 해봤나 안 해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대판다고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말이지 그 지분을 대사냐고. 그거 제가 해봤냐고.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다음에서 그때 카페 회원이 만 한 20명 됐어요. 그때 그 카페 회원분들하고 지분 경매 할 적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150건 이상 낙찰 받았다니까요. 받아가지고 거의가 다 어떻게 끝까지 다 안 갔어요. 끝까지 안 가고 지분 사고 팔고 같이 팔고 끝나버렸어요. 단타전으로 끝나고 물론 단기로 끝났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봐가 조금 중장기전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 양반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지분은 하고 사고 어떤 미친놈 말이지 예를 들어 남편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낙찰 받았다 해가지고 부인이 말이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거 살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어디 껴내서 여기 있다니까 경매 시장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물을 보면은 참 저도 안타까워요 봐가지고 과연 저는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해봤는지 안 해봤으면 차라리 그냥 샷다 마우스 입 딱 다물고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나대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우리 지난 경매 입문편이죠. 입문편인데 그래서 제가 지분 경매에 대해서도 맛보기 형식으로 또 법정 이상권하고 지분 경매 맛보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또 여기서 이번에 경매 종류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보니까 실질적 경매 또 형식적 경매가 나와요. 또 우리가 2편에 보면 또 형식적 경매가 지분 경매가 나오고 또 이제 보다 리얼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실질적 경매 소멸주의가 어쩌고 이건 저는 이런 거 참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제가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송구스럽다는 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다 아실 텐데 말이죠.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정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카페에다 질문하세요. 아직도 제 네이버 건강보다 클럽 카페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 돈 못 벌어요. 봐가지고. 진짜 미리 악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막 방방 떠야 된다니까요. 방방 떠도 말이지. 세상이 나한테 윙크를 할동 말동 안 한다 말이지.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멸주의에 의한 경매 사건 해가지고 소멸주의가 뭐냐, 이게 있잖아요. 이게 건전한 거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나중에 앞으로 방송 진행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언급을 해드리는 걸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앞선 가처분이나 지상권 보존가 느끼는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이런 당연하죠. 당연하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게 형식적 경매인데 여기 대부분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좀 지워버리고요. 올려서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이 대부분 사건 번호가 있는데, 이걸 막바로 제가, 이것도 파워포인트로 이제 작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강의 준비하는 게요. 카페에서 또 매주 월화목해서 8시에 방송을 하는데, 사실 카페에서 방송할 때는 이제 강의 준비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준비도 한다니까요, 이게.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장난명이라. 죄송합니다. 고장난명이 뭡니까? 박수도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지만 박수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 백날 허벌나게 쳐봐봐야 뭐 소리가 나는가? 소리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 나름대로 떠난, 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할 그런 작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제 화면에 보시니까 대법원 2006-37,908호 우리 판례 이거에 대해서 참 이게 나름대로 우리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 여기에 꼼수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꼼수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 안에 꼼수가 들어있다니까요. 예. 아니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무슨 판사님들은요. 그런 꼼수 이야기 안 하세요. 어떻게 고귀하신 분들이 저기 판결문에다가 그죠? 저급한 내용의 꼼수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전에 제가 그 카페에서 방송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동영상에서도 얼핏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어떤 경우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의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더라? 전세 보증 금액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억이요, 5억인데 확정일자를 말이죠.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는 바람에 이 사람이 배당 결과 한 3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이 대항력이 있는데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2억은 어떻게 낙찰자가 이거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인수해야 되는데 이거 인수 안 하는 방법 뭐지? 그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2억이 없어. 2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지분경매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분경매 같은 경우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데, 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이지, 채권 불가분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지, 내가 비록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내가 물어주고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수한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타지분권자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죠? 그 사람이 반환해줘야 되는 그런 보증금인데 그걸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따라서 나는 어떻게 타지분권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소위 떠벌리고 앉아있더라고. 전 그거 싫어해봐가지고. 왜? 예를 들어가지고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어머야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3억이라는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경매 걸고 예를 들자면 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 배당금 이런 땡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자 3억 다 물어줘야 된대. 지분 낙찰자는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은, 그전 답답해 안타깝더라고. 그런 영상을 보고 또 하고 앉아있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게 3억이에요, 3억. 근데 줘래요. 알았어. 근데 정원에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주는 거죠. 못 주는 거죠. 못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못 주었을 경우에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그걸 우리가 딱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것도 또 적어라서 제가 못 외워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 채권으로서 또 뭐 부진정 연대 채무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팍 하면서 다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하는데 권리도 절반 줘.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몰라. 그러면 그땐 지분 낙찰할 때는 또 그 상대방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구상권 행사한다 소송 제기해야 되고 아이고 소송하다 말고 벌장 다 못 보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지분경매다 그러면 그 지분경매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안 해보신 분들이 그냥 책에 보고 또 일본 유튜브 상에서 다른 분들이 강의하신 영상도 대충 보고 그냥 이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십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2억이라는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 안 하는 방법 뭐지?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돈 못 주는 거예요. 돈 못 줬을 경우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지? 그걸 알고 나름대로 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 대처를 해버린다면 이러한 내용이 어디 있는데 대법원 판결 안에 다 있다니까요. 판결문 안에 다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또 결정문 안 했습니까? 이거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맨날 제가 공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보시니까 이건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경매가 보면 종류가 실질적 경매하고 형식적 경매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요, 그 구분의 실익이 없어요. 옛날 한 10여 년 전에는요, 그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의 어떤 구분의 실익이 있었어. 뭐냐면요, 형식적 경매하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를 경매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형식적 경매랍니다. 이렇듯이 이런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 전부 다 인수주의였답니다. 옛날에는요, 전부 다 무조건 인수주의야. 뭘 인수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권리하고 부동산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자, 이거 대표주자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 누굽니까? 임차인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낙찰했습니다. 끌어안는다 이거지. 인수한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이 대법원 2006다 요 판결하고 또 대법원 2010 또 조금 이따 판결 나와요. 그 예문 전부 다 원칙이 소멸주의에 의한 것이다. 즉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하니까 먼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 다 경매를 붙이는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거든요. 목적 부동산에 의해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시킨다는 게 뭡니까? 소멸주의잖아요, 그죠? 예,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적 매각 조건을 하는지 여부에서 여기 보니까 원칙적 적극입니다. 적극은 뭐냐면요, 긍정입니다. 예. 소멸시킨다 이거지.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한, 여기 보면요, 소멸도 있고 인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그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은 낙찰자한테 인수시킬 거야. 이랬을 때는 법원에서는요, 매각 조건을 변경 결정한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어디에요? 매각, 어디 있습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게 되면 나와있다. 그런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지분을 낙찰받은 그런 경우이고요. 다음 경매 판례가 아니고요. 이것도 경매 판례죠, 그죠?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면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2011다 35,593호하고요. 2010마. 이것은 결정입니다. 1059 결정인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거든요. 이 판결하고 이 결정문이요, 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죠, 그죠? 소멸시키는 것을 법적 매각 조건을 하여 실시되는 여부의 적극적인, 소멸한다 이거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거든요, 이게. 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뭐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대금 못 받았어.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물건을 안종현이가 탁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축업자는 자기가 이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니까 공사대금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때까지는요, 안종현이한테 이거를 점유를 이전 안 시켜줘도 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안종현이가, 물론 이 건축업자는 안종현이한테, 나 공사대금 얼마 줘! 라고 이야기할 그런 권리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유치권자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발생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봐가지고 천년 말년 계속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점유거든, 점유. 계속 천년 말년 이걸 깔고 앉아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보니까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의 건축업자는 말이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경매 신청한다. 왜 경매 신청했는데? 왜 경매 신청합니까? 자기 공사대금 채권을 배당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데 보니까 배당한데 배당 순위가 뭐냐 이게 이 나와 있죠. 요거 일반 채권자와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어떤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 더 투자자 입장에서 잘 하셔야 돼. 이때는 말 그대로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랍니다. 야, 그러면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다. 일반 채권자 하면 일반 채권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통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뭐다? 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권 하니까 저당권, 은행에서 돈 빌렸다 저당권, 또 전세권 설정했다 이런 게 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물권은 어떻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뭔데?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참 쉬워요. 그죠?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임차인들이 이건 지금 제가 잠깐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여기 보시니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일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차주택입니다. 이게 A라는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B라는 사람도 이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C라는 사람도 이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주택 임차인 같은 거 전부 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죠? 전입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좋아요. 확정일자 받고, 확정일자를 받고,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그때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딱 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A는 B는 C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고 전부 다 전입신고만 하였다 이거지. 전입신고만 하였다면 A 입장에서는 B와 C한테 여봐 나는 너네들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잖아. 그래서 내가 우선 순위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B와 C는 웃기는 수라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럼 A가 왜?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채권자는 뭡니까? 채권자 이거 막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채권자 공평주의, 채권자 평등주의잖아. 평등주의.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어요. 채권자 평등주의인데 채권자 차등주의겠습니다. 어떤 경우 아니까 조세 채권이 조세 채권. 조세 채권도 일단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조세 채권 있고, 근로자 임금 채권. 응?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이게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 조세 채권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 평등주의다. 따라서 B와 C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사람아. 네가 비록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다 던지더라도 너나 나나 똑같은 채권자야. 이게 채권자 공평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다. 여기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물건에 대해 가지고요.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정도 내용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막 과함 지르고 제가 막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제가 과함 지르면 요즘 아직 혈압약 안 먹거든요. 과함 확 질러다 혈압 팍 올라가지고 혈압약 먹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뭐 맨날 7렐레 8렐레 진도 나갑니까? 진도 죽었다 깨나 진도 안 나가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니까 우리 이렇게 보자. 간단해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이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자, 이 집을 공사했는데 예를 들어 공사 자금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지요. 근데 이 물건이 보니까 건축주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건축주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경매가 넘어왔다니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거를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받아서 자기 앞으로 일단 등기는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등기를 하니까 이제 A가 임장을 가보니까 말이지 벽에다 말이죠. 막 프랜카드 붙여가지고 유치권자랑 대화를 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면서 막 휴대폰으로 막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A는 갑한테 삐꾸미 한번 가봐요. A상 가가지고 얼마이요? 그럼 3억이요? 막 그래요? 봐가지고 하면서 알았어요. 그럼 될까요? 알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안 주고 그럼 어떻게 안 줬다 이거 안 주는 게 못 주는 거죠. 왜냐 A 주머니에 3억이나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못 줬을 경우에 그 건축업자 갑은 과연 A한테 어이씨 어떤 식혜 나올 것이냐 우린 그거는 이제 캐치하자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못 줬을 경우에 갑은 과연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만 드렸습니까? 갑이 사람이 말이지 이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니까 3억이라는 이 채권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 갑은 뭐다? 직접 점유 또는 간접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24시간 내내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뭐 플랜카드 붙인 것도 점유에 해당이 된답니다. 또 직원으로 하여금 간혹가다 왔다 갔다 한 것도 하나의 점유가 되고, 또는 뭡니까, 그 유치물에 대해서 이제 출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건 장치 해놓고 또 세코메 내는 거 방범 장치 있잖아요. 그거 다루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점유의 한 행태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 해가지고 말이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천년만년 계속, 그러니까 이게 갑하고 낙찰자 A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갑이 나 유치권자니까 당신 나한테 3억 줘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럼 반대로 A는 갑한테 여봐 당신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 라고 못 해요. 왜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 진정 공사대금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되었다면 이 사람의 채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요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단지 이 사람은 깔고 앉아있고, 근데 A 입장에서 자기가 이 물건 낙찰 받고 나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A가 자기가 점유를 이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걸 지가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이것도 누구한테 세를 놔가지고 말이지 월세 수입을 올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갑이 떡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A 입장에서 얼만데 3억에 에이 그러지 말고 좀 각자 이해하자 해가지고 서로 밀당한 상태에서 주고받고 해서 점유를 이전받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된단 말이죠. 되는데 만약에 알았다 해놓고 주머니에 돈 없으니까 내 못 줘 이런 상태에서 요거 좀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잠깐 지우고 또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치권도 이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금력 좀 있고 시간적인 측면이 있다. 법정 시장권이나 유치권 지분 경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게 자금적인 측면에 여유가 있어야 돼.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요. 나이 드셔가지고 늙어가지고, 저도 늙었어요, 이제. 6학년이니까 늙었잖아요. 그죠? 늙어가지고, 하려고 좀 더 확상 늙어버리잖아요. 그죠? 집에서, 삼시기 하면, 아이고, 와이프한테 얼마나 그냥, 도끼는 또 쳐다볼 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경매 이런 쪽을 알아가지고, 휙 나가서 한 건 낙찰받아가도 말이죠. 몇 천만 원 툭 집에 갖다 접어봐요. 아이고, 우리 수박님, 영감님, 아이고, 좀 만수무강 하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갑과 이제 A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A는 이걸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에 보니까 3억이라는 유치권 신고돼도 이게 저는 진짜이길 바랍니다. 가짜 해가지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분 낙찰받아, 유치권에 있는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뭐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어쩌고, 우리가 뭐, 소송 전문가입니까? 봐가지고, 나홀로 소송한대요. 소송해보셨어요? 소송을 본인 손으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이죠. 물론 그래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전 소송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A 입장에서 보고 갑한테 안 줬을 적에 갑은 과연 A한테 어떻게 콱 공격을 할 것인가, 이거 보니까 갑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뭐 봐가지고 유치권자니까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치물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유치물 경매 신청한다?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유치권자 왜 경매 신청했지? 이 사람이 자기 공사대금 3억 원이니까 이거 배당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지? 일반 채권자지, 일반 채권자, 그죠?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수다. 일반 채권자 뭐지? 이거 뭐지? 우선 변제권이, 없지, 그죠? 이거 조금 전에 판례 보여드렸잖아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 A는 알았다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없지. 그래서 A는 말이죠. 자기가 낙찰받고 나서 아주 간단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와 건물이 A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A 걸로 돼 있으니까 A는요. 자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상에다가 뭘 설정해버려? 우선 변제권에 있는 권리를 설정해버리자 이거지. 건저당권 이런 권리를 설정해버리자. 건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 그럼 저 선을 하나 끌게요. 선을 쭉 끌어가지고요. A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뒤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 C라는 사람이 또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한다?
그 배당순위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저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B와 C가 먼저, 이거 어쨌든 경매가 이제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이 한 10여 년 전에는 인수주의 했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에서 구분에 실익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봐가 전부 다 대원칙은 소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적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셔가지고 그 떡하니 보니까 유치권은 소멸된다, 인수된다, 그런 식으로 멘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치권 인수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거의가 다 소멸주의에서 경매 진행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소멸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럼 제3자가 D라는 사람이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 그냥 낙찰 받는데요. 제값에 낙찰 받아요. 제값에 낙찰 받는다고. 제값에 낙찰 받게 되면 배당은 누가 우선 B, C가 먼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나머지 찌그러기 있으면은 이 경매 신청권자가 배당 받고 땡땡땡 종쳐 버린다 이거죠. 요 사건은 지금 광주 광역시에 소재했던 경매 물건인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경매 정보지상에 그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건 제가 오늘 이후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 아주 기똥찬 그런 뭡니까? 치고 빠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이런 걸 사실 유튜브 상에서 까발리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경매 하시는 분들도 경매 컨설팅 업에 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해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일단 여기서 제가 오늘 1부 방송입니다. 1부 방송을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좀 틀어드릴게요. 음악 틀어드리고 이제 2부 방송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칩니다.